오늘 일단 본론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원래대로라면은 프로그램 하나를 저랑 같이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13주차 EAC 다운로드 하시면 그걸 이따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방금 전에 그 GUI 코어 0.9.2 버전 튜토리얼이랑 같이 해서 압축 파일을 따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걔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0번부터 6번까지 예시 파일들을 구경해 봤는데 거기다가 기능을 2가지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음원 재생, 웨이브 파일, .wav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어떤 그림에 예를 들면 몇 컴마 몇에 해당하는 픽셀의 현재 색상이 뭐냐, 색깔이 뭐냐, 레드, 그린, 블루가 뭐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색상을 지정하는 것까지를 일단 기능으로 추가해 놨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는 튜토리얼 소개하고 끝낼 거고, 그거를 당연히 안 쓰셔도 돼요. 과유불급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쓰고 싶다라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다음 버전에 그걸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 두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고, 우리는 지금 1학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도 나이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2학년이 될 겁니다. 슬픈 사실이죠. 아무튼 간에 그때쯤 가면은 2호 학번 친구들이, 그 친구들 다시 와갖고 이제 막 뭐 헬로월드 출력하면서 막 시간 보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2캐릭터 대결 같은 거 막 과제 어려워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경험해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고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 뭐냐, 뭐 부족한 거 없냐, 힘든 거 없냐 물어보고, 그 친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아마도 저보다 가까이 있을 테니까 대부분의 요일에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보시는 거를 일단은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복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너지 효과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례를 많이 구경을 했고요.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시점부터 그 막 400명 톡방이니 뭐니 막 분주한 와중에 막 이런저런 거 물어보고 막 진로 상담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서 뭐 조금 창피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살짝 감수해 가면서 도전해 볼 만한 대학생 시절에만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니까, 올해에는 지금 후배가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다음 학기 에아프2까지 섭렵한 다음에 준비 잘 해놓고 3월까지 준비 잘 해놓고 2호 학번 친구들 도와줘 가면서 제2의 대학 생활을 누려보시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름 명분이란 말이에요. 길 가다 할머니 붙잡고 파이썬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싫어하실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 아마도 그게 필요할 거고, 그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 친구를 도와주면 아마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밥을 사달라고 하겠지만, 내가 분명 지식을 전파하면서도 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해줄만 할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은 동아리를 여러분이 창설을 해보는 거긴 한데, 그거는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일단은 학부장님께 말씀드려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을 2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점 웨이브 파일 재생하는 방법 소개해가지고 역시나 다짜고짜 F4를 눌러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F4 누르면 역시나 눌러보세요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클릭을 하면 그 시점부터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음원을 재생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음원을 재생하고 그림 파일 바꾸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재생이 끝나면 뭔가 버튼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지금 진행해 놓은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누르고 있으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음원을 재생할 수도 있도록 일단 이 튜토리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래는 지정해야 될 거는 그냥 파일 이름만 지정해 두시면 돼요. 우리 지금 그림 파일들이랑 비슷하게 .py 파일,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py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그림 파일이든 소리 파일이든
점 웨이브 파일이든 그런 것들 밀어놓고 F5 누르시면 엔간해선 다 인식할 겁니다. 다만 이제 mp3라든가 그런 다른 파일은 어쩌면 지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운영체제마다 지금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WAV 파일 없는데요. 요거는 검색하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요. 내가 mp3 업로드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웨이브 파일을 던져주는 사이트들도 많고 아니면 오픈소스로 이제 우리 영상 캡처하는 도구처럼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그래서 mp3 파일을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마치 파워포인트스러운 인터페이스 그 정도 난이도의 인터페이스를 갖는 음악 편집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걸 써서 WAV 파일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정확히 몇 프레임짜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93초짜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지금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재생할 거다. 그 다음에 1.093초 동안은 아마도 걔가 계속 재생 중일 거니까 다시 재생하지는 않도록 지금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는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0.2초라고 칠게요. 만약에 그렇게 세팅을 해뒀다면 이런 식으로 제가 꾹 누르고 있으면 0.2초마다 저 음원을 다시 재생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재생하던 게 끊겨버리고 새로 재생을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는 느낌으로 출력이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끊어버리고 새로 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만 정상적으로 재생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조건식 같은 게 복잡하게 적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에 만약에 지금 재생을 할 수 있다면 버튼 그림을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음원을 재생하는 게 맞으니까 마지막에 재생을 시작한 시각을 기록을 해둡니다. 이때로부터 1.093초 동안 재생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w.play 사운드라는 걸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일 이름만 잘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요거를 적어 주시면 요거 호출식 계산하면 지금 시점부터 요 파일을 재생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를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는 현재로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비행기가 터질 때 효과음 같은 걸 낸다라든가 할 때는 그럭저럭 써먹으실 법할 것 같습니다. 짧은 파일을 준비해 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 예시, 현재로서 마지막 8번 예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F5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색 창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여러분이 커서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매 프레임마다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좌표를 확인을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놓지 않았다라면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빠르게 이동시킬수록 점들이 성기게 찍히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동시키면 거의 줄을 긋는 듯한 느낌으로 쭉쭉 이어져서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등등과 같이 연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320 곱하기 320이니까 곱하면 얼마입니까? 102,400이죠. 그래서 102,400 픽셀들 중에 1300 픽셀을 지금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를 지금 카운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그림 파일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빈 그림 하나를 준비를 하든 하는 게 가능하고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원하는 번째 픽셀의 색상을 RGB라고 보통 부르죠. 빨강, 녹색, 파랑을 얼마나 세게 보여줄 거냐를 미리 세팅해서 이 그림의 전체 화면 차지하는 그림의 어떤 번째 픽셀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투명하게 칠하는 것도 가능은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기능은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얘랑 다른 기능이랑 섞어서 쓰면 아마도 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픽셀 단위로 뭔가 조작하기보다는 큼직큼직한 그림들 예를 들어 내 캐릭터 그림 64 곱하기 64 픽셀짜리
예쁜 일러스트 하나 뽑아갖고 .png 파일 만들어서 그거를 저렇게 단순한 파랑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런 그림 하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띄우는 식으로 그렇게 화면을 구성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긴 합니다. 우리 중에 저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단은 만들어 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쓰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은 가능은 하니까 저랑 진솔한 상담을, 그게 과연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냐, 진솔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된 GUI_core.py를 지금 방금 전에 게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쟤네 안 쓸 거다? 그럼 9버전 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성능적인 업데이트를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올라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3시에 그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목표를 봐드리는 시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소하게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살짝 구경해 보고, 오늘은 일단 요 프로토타이핑 초기 버전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그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예시 다운로드 해 주시고 그거 살짝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예시 다운로드 해 주시고 스타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 오늘 본론은, 그러니까 진도 나간다라고 할 만한 본론은 요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테이트 무슨 뜻입니까? 그 미국이 그거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즈잖아요. 주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의 스테이트도 일단은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우리 입장에서, 동양인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스테이트를 보통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상태 정도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냐? 그러면 슬립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냐, 스터딩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을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나만의 GUI 프로젝트 안에서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를 오늘 확인해 본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요 스테이트 개념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0번 상태냐, 1번 상태냐, 2번 상태냐와 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마치 인덱스 개념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는 일단은 코드 측면보다는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스테이트 값이라는 걸 어딘가에 담아두면서 이 값에 따라서 아, 지금은 내가 시작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상태구나, 그런 시점이구나, 아, 지금은 방금 전에 게임이 끝나갖고 결과 보여주는, 점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리는 타이밍이구나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따라,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값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 호출 받았는데 이번 프레임에 내가 어떤 요소에 대해서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를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무슨 코드 실행할 거냐를 저 스테이트 값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할 때 여러분이 미리 추가로 코드 작성하기 전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친구를 부려두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에 마우스를 쓰는 버전 코드를 지금 만들어 둔 셈이에요. 그거를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아, 지금 요 게임 실행 양상을 봤을 때 요 게임은 현재 무슨 단계를 거쳐가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게 지금 코드로 어떻게 작성돼 있을까 상상하면서 이 스테이트 개념을 복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대충 그거 얘기하면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진 다음에 여유 시간에는 우리 셋이 교수님들 들이닥치시기 전까지에는 내 GUI 프로그램, 아직 목표 안 정한 친구들 있겠죠 아마도. 그런 친구들 목표 저랑 같이 협의하시고 이미 정했다라면 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16주차 월요일까지가 최종 버전 마감 기한이고, 그래서 제 추천사항은 이번 주 13주차랑 다음 주 14주차까지 해서 일단은 초기 버전을 먼저 완성하는 걸 목표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15주차랑 16주차 월요일까지를 그걸 토대로 아, 이 게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였구나, 알았어 하면서 최종 버전을,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된 최종 버전을 만드는 타이밍으로 가져가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프로토타이핑인데 이 프로토타입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초기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버전이 뭐냐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아이들을 써서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짜고짜 엔터키를 눌러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엔터키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단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랍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중 하고 3을 눌러주세요.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그래서 다음 판을 이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플레이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무한 반복 가능한 느낌으로 실행 흐름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는 중. 하자!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한 번만에 띄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 시간 안에 3을 누르는데 성공해서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애매한 곳을 눌러서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반칙패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패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었던 그 제한 시간 안에 3을 누르지 못해서 시간 초과입니다 라는 엔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짧은 게임에 멀티 엔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행 세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뭔가 좋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3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 2, 4, 5 등등은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고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니까 3을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3 그림이 있는 그 영역 안에 그 사각형 안에 좌표가 존재해야 되고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다면 그래야지 승리 판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곳을 눌렀다면 무조건 패배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누르고 제한 시간이 지났다면 패배고 등등 그런 세팅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엔터 칠 때까지는 지금 게임이 아예 스타트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일종의 시작 화면 같은 느낌입니다. 엔터 키를 쳐야지 본격적으로 게임이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을 스타트하면 기다리는 중 하면서 매 프레임마다 이 5개의 그림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1, 2, 3 세고 딱 클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몇 번 플레이해보면 요 기다리는 중 3을 눌러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임의의 순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섞다가 지 맘대로 딱 멈추고 3 누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시간이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제 현재 세팅상으로는 0.75초 안에 여러분이 마우스를 갖다 대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따라서 시간 초과입니다 빨간색 등등으로 사용자가 본인의 요번 플레이의 결과를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엔터키 누르면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생로병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게임은 지금 그런 느낌의 순차라고도 부를 수 있을 법한 흐름을 간직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눈에 잘 보인다 가 될 정도로 몇 번 플레이 해보시면 오늘 본론을 다룰 준비가 끝난다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같이 코드를 짜는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는 간단하게만 구경해 볼게요. 나중에도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뭐 넘버 해가지고 new rectangle 해서 담고 등등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숫자들 새로운 네모에 대한 숫자, 새로운 그림에 대한 숫자를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리스트에다 때려넣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넘버즈 해가지고. 그래서 넘버즈의 0번째 자리에는 지금 네모 0 곱하기 0, 800 곱하기 600 흰색 네모를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요 0,0부터 시작하는 가로로 800, 세로로 600이니까 사실상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하얀색 네모를 먼저 추가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추가했기 때문에 얘는 가장 뒤에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추가하는 1번 그림, 2번 그림 등등은 전부 다 하얀 네모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하얀 네모를 검은 회색 네모나 빨간 네모나 노란 네모로 바뀌어가면서
이 게임의 결과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네모를 맨 뒤에 깔기 위해서 먼저 호출하고 있고 걔를 0번째 칸에 담고 그다음에 1번째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5번 그림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여주진 않겠다와 같이 세팅해서 지금 스타트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저걸 안 적은 채로 스타트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1번 그림을 저 위치에 보여준 채로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섞게 되겠지만 그게 싫다라면 내가 지금은 요 그림을 일단 뉴 이미지에서 이니셜라이즈 호출하는 동안 그러니까 큰 반복 시작하기 전에 미리 뉴 이미지에서 만들어 놓을 거긴 한데 지금부터 당장 보여줄 건 아니다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뉴 이미지 호출식 적을 때 비지블 하진 않게 해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인수를 따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한다면 처음에는 일단 가려놓고 스타트를 해요. 우리 그 튜토리얼 중에 쇼 오브젝트, 하이드 오브젝트 하는 게 가능하다고 봤었잖아요. 일시적으로 누군가 가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false로 두고 스타트 한다라는 건 요 1.png에 해당하는 그림을 하이드를 해놓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게임 시작하는 시점은 다시 하이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림 5개 각각 대괄호 1 하면 1번 그림 나오고 대괄호 3 하면 3번 그림 나오도록 지금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대괄호 0 하면 그 배경에 해당하는 커다란 네모가 튀어나올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테이트라는 얘기 지금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 열심히 섞고 있는 게임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열심히 셔플링을 하는 게 최소 0.5초 그 다음에 최대 3.0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 동안 속도로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나마 난이도를 좀 쉽게 세팅해 놨네요. 어젯밤에 이거 하다가 너무 통과를 못 해갖고 올해 시즌에 1.0초로 지금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초 안에 3을 클릭하면 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결과는 3초 동안 보여주도록 해놨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요 이름에 스테이트가 박혀 있는 친구가 지금 일단 2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할당문들 열심히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이다, 스테이트가 1이다, 2다가 일단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여기는 일단은 간단히만 보고 일단 슬라이드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 업데이트 함수 내용물은 엄청 커다란 이품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0이면 이 코드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1이면 이 코드를 실행한다. 위의 코드는 당연히 실행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2면, 스테이트가 3이면까지 지금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업데이트 내용물이 저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완전히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지금 엄청 커다란 분기 흐름이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보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으로 실행되고 있어요. 일단 F5 눌러서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제목만 엔터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적어놓고 그냥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다가 엔터키를 사용자가 누르면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매 프레임마다 주사위 굴려가지고 5개의 그림의 위치를 열심히 셔플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의의 시간 0.5초에서 3초 사이에 미리 정해둔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1초 동안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3이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딴 걸 누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1초라는 제한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승리 메시지 또는 반칙패 또는 패배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 현재로서는 3초가 지나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또 누르면 또 한 판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셔플링하고 또 3 성공적으로 눌렀냐 아니냐 판정 내리고 결과 3초 동안 보여주고 또 다시 엔터키 누르면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 지금 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열돼 한국말로 적어둔 내용을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한국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 상태들에 대한 서술로 정리해서 다시 적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이렇게 4개의 상태로 나눠서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현재 시작 상태라면 엔터키를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대기 상태일 때는 열심히 섞는 그 타이밍이에요. 매 프레임마다 숫자 그림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임의의 시간 0.5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됩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우리의 프로그램,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4가지 상태들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매 프레임마다 내 프로그램은 시작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눈 감았다 떴을 때 엔터키 누르면 바로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작 상태일 수도 있고 눈 감았다 떴을 때 열심히 지금 그림의 위치를 섞고 있는 대기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빨리 3을 눌러야 되는 출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빨간색으로 시간 초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넷 중에 항상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는 일단은 시작 상태가 되도록 현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하나 개념이 여기에도 지금 잘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의 상태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는 0개거나 여러 개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4가지 상태들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무조건 시작 상태로 놓고 스타트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니셜라이즈 안에 스테이트는 0이라고 적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어쩔 때는 스테이트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일 수는 있지만 0이면서 1일 수도 없고 0, 1, 2, 3 넷 다 아닌 경우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간단히 새로운 데이터 하나 담기 위한 값을 하나 담기 위한 이름인 스테이트를 도입하면 그때 그 스테이트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가면서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지금은 시작 상태야 그래야만 해 만약 그렇다면 스테이트에 0을 담는 할당문을 그 시점에 실행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거나 유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스테이트 개념, 뭔가 개념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걸 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스테이트 값을 담기 위한 이름 하나만 챙겨두면 됩니다. 왜냐? 이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잖아요, 변수는. 이 스테이트 개념은 변수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름 하나만 내가 추가로 정해두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상태일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태의 전환, 영어로는 트랜지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태의 전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서 3을 눌렀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대한 코드를 실행해야 될 거예요. 3초 동안 기다리는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환되기 위해서 또는 결과 확인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이번 프레임에 해두면 돼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제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면 일단은 게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3 그림 위라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칙 페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부터 빨간색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 노란색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 빨간색이 아니지 회색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 노란색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바로 그 프레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미리 맨 뒤에 있는 네모의 색상을 지금 시점에 이번 프레임에 노란색으로 바꿔놓고 회색으로 바꿔놓고 업데이트를 끝내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두면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거고 거기서는 그냥 그 네모, 그 색깔 그대로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그냥 3초 동안 기다리는 것만 하면 돼요. 이와 같이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태 전환은 여러분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상태의 전환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조건이면 전환이 발생한다와 같이 한국말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 같은 경우는 매 프레임마다 시계를 봅니다.
아, 3초 지났나? 아니네. 그리고 이번 프레임에 아무것도 안 해요. 60분의 1초 기다렸다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3초 지났나? 지났네? 그러면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킨다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제목을 바꿔놓으면 됩니다. 다시 실행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제목만 바꿔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등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구경해봤던 내용의 스테이트 개념이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금 정리하면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가 있습니다. 0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니에요. 무조건 한 가지 상태만 지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처음 켰을 때, F5 딱 눌렀을 때도 특정 상태, 보통 초기 상태라고 불러요. 이 넷 중에 여기서는 시작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작 상태를 초기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하나라는 게 무조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가 뭐냐를 이름 하나에다가 담아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 담겨있는 게 0이냐 1이냐 2냐 3이냐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현재 시작 상태냐 뭐냐 등등을 상징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엄청 길다란 이 부분을 적어두면 돼요. 스테이트 값은 어떤 프레임에 동시에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3일 수는 0이면서 1이거나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0일 때 실행할 코드, 1일 때 실행할 코드 각각 따로 어떤 if 부분의 if 부분, else 부분, elif 부분, elif 부분, else 부분 같은 느낌으로 구성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어요. 초기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 프레임마다 무조건 전환되는 건 보통은 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환되도록.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렀냐? 안 눌렀어? 그러면 이번엔 별로 할 거 없네. 상태 전환도 발생시키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분기 흐름을 구성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상태 전환이 발생하도록 스테이트 값이 바뀌도록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전환 직전 내지는 직후에만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다면 그 if문의 내용물로서 지금 상태 전환이 이번 프레임에 발생할 건데 지금 당장 해둬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 if문의 내용물로서 예를 들면 제목을 바꾼다라든가 기다리는 중 점점점 3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제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금 배경 색상을 새빨간색으로 바꾼다든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문장들을 그 if문 안에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깔끔하게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들과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 여기서 저 상태로 전환되는 게 가능하냐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국말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1학년 친구들은 본 적 없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순서도는 여러분 배웠죠? 그거는 초중고 시절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순서도는 온갖 사람들이 다 열심히 도형, 그 모양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걸로 도형 그려가면서 순서도를 그리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도는 그리는 방법이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우린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쓸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동등한 그림을 적어서 쓰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자체는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파일러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수업에서 다시금 이런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현하는 그림을 목격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때 가면 익숙한 거 또 나왔네 쉽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긴 지금 동그라미가 4개가 있고 화살표가 총 하나 둘 셋 돌아가는 거 4, 그 다음에 위에서 꽂히는 것까지 해서 합이 5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 자, 각각의 상태들, 스테이트들은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는 스테이트가 총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들 사이의 전환은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가 지금 있어요. 그 말은 시작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상태랑 출제 상태 이 두 개의 동그라미 사이에는 화살표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시작 상태에서 바로 출제 상태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가능성을 지금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3초 지나면 시작 상태로 전환되는 게 맞으니까 돌아가는 화살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일하게 다른 모든 화살표들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둘 다 동그라미예요. 둘 다 상태입니다. 전환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는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 맨 땅에서 스타트하는 화살표인데 도착점은 어떤 동그라미인 어떤 상태인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가 향하는 상태가 초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5 누르면 이 화살표를 타고 일단 스테이트가 0인 채로 스타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터키 치면 대기 상태 되는 거고 열심히 섞다가 출제 상태 되는 거고 사용자가 뭘 적당히 누르면 결과 확인 상태가 되는 거고 3초 뒤에 다시 시작 상태로 돌아오고 등등 이 뭐라 그럴까요? 윤회라고 할까요? 굴레를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일하게 두 동그라미를 잇는 게 아닌 화살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가 가리키고 있는 상태가 방금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의 상태는 0개,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그 어떤 상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0 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후반부부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전제하고 있어서 여기는 없긴 하지만 종료 상태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종료 상태를 그리고 싶다면 그때는 동그라미를 두 겹을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작 상태랑 다르게 종료 상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종료할 수도 있고요. 0으로 나누기 위해서 종료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멀티 엔딩 같은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요 종료 상태는 여러 개를 그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려놓지 않긴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ESC 키를 눌러도 창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체제 측면에서 X 버튼을 눌러서 꺼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로 종료 상태에 도달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전환. 이 화살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과 확인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는 지금 총 4개잖아요. 4개 이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화살표는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그리는 걸 가능해요. 심지어 어떤 수업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화살표도 막 그리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전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화살표를 2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가는 라인 하나랑 오는 라인 하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유롭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뭐 얘는 예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동그라미랑 화살표까지만 그리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완성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프로그래머들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보통은 저 동그라미 안에다가 메모를 적어두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상태를 내가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뭐라고 부를 거냐 이름을 정해놔요. 그 다음에 걔네들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매겨둡니다. 내가 나중에 스테이트에 0을 담으면 그게 시작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나중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숫자 하나랑 이름 하나, 글자들이랑을 그림에다 미리 새겨놓고 코드를 짜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0, 1, 2, 3 순서대로구나. 지금 뭐 4 같은 건 없고 등등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는 숫자 같은 것도 없으니까 코드 쉽게 짤 수 있겠구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겹치는 숫자가 있어도 안 되겠죠. 서로 다른 동그라미에 동일한 숫자를 매기거나 하면 프로그램이 오작동하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살표에 대해서도 한국말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때는 지금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는 건 언제 발생하냐
를 여러분이 한국말로 메모를 적어두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3을 누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든지 3을 누른 게 아니라 3이 아닌 다른 곳을 눌렀을 때도 상태 전환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초과됐을 때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상태 전환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여기다가 차곡차곡 적어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자, 우리 지금 계속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순차에 기대고 있지 않기는 해요. 우리는 엄청 커다란 while문을 매 60분의 1초마다 내용물을 실행하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를 updat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음으로써 지금 열심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순차보다는 반복에 기대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맨 처음엔 이거 해야 돼.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부터는 또 딴 거 이거 해야 돼. 등등과 같이 마치 순차 흐름과 유사한 느낌으로 맨 처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저거 해야 되네? 와 같은 느낌으로 전체 실행 흐름을 다시금 순차에 빗대서 순서대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사실은 간단한데 그거를 기본적인 반복 구조 안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만한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미리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부분을 구성해 두고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이번엔 맨 위에 거, 이번엔 바로 그 아래 거 덩어리 실행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와 같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복잡한 실행 흐름을 여러 단계로, 여러 상태들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머리는 용량은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우리는 프로그래머잖아요. 사람 머리는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죠. 우리 막 기억을 하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산을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암기에 특화된 인재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소위 임기응변에 특화된 계산에 특화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심사숙고해서 남들이 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숫자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남들이 꿈꿔본 적도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맨 처음 말한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은 걸 외울 수 있다면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 눈앞의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 정도에 여러분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내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는 행위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막 함수 정의도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작은 작업, 작은 프로그래밍 목표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미리 함수 정의로 적어두고 내가 저 코드 덩어리 지금 실행해야 돼 하는 타이밍에 함수 호출식만 적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뭔가 커다란 규모의 프로그래밍 목표를 잘게 나눠서 정복하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도 그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서는 실행 흐름을 순서대로 뚝뚝 잘라가면서 각각의 부분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개념은 아무래도 데이터랑 코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그나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름 하나 새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if문 하나 도입해서 그 스테이트 값이 0이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 실행할 수 있게끔 분기 흐름만 잘 마련해 두면 큰 무리 없이 동작하는 친구니까 나름 지금보다 복잡한 프로그램,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 만들거나 할 때 나름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지금 요 정도까지 구경해 봤으면 요 코드를 다시금 확인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니셜라이즈는 대충 방금 본 그 정도까지 해두고 업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스테이트가 0이면 지금 시작 상태인 거예요. 시작 상태? 잠깐만, 뭡니까? 이름 저도 까먹었어요. 시작 상태 맞아요. 시작 상태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엔터키를 쳤을 때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바로 그냥 이 부분 하나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엔터키를 쳤다면 그러면 제목을 일단 바꿔야 돼요. 대기 상태에서 보여줄 제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 2, 3, 4, 5번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건 임의의 시간 동안 0.5초에서 3초 사이에 임의의 시간 동안 열심히 섞는 거란 말이에요. 그 0.5초는 시간의 개념이고 우리는 시간은 아닌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타임 스탬프 값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 섞는 걸 언제까지 할 거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임스탬프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가 복잡한 수식 적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러려니 하고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랜덤 괄호 닫고를 하시면 얘가 이제 아이고 툴팁이 잘렸어요. 이거를 헬프를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0 이상 1 미만의 인트 형식 값이면 0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매번 호출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플롯 형식 값을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0%부터 100%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라는 건.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해서 지금 맥스 빼기 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요거는 여러분 잠깐만요. 제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컴퓨터 동네에서 랜드 인트를 쓰면 일단은 예를 들면 3 이상 5 이하, 0 이상 9 이하 같은 느낌으로 임의의 범위 안에 인트 형식 값을 얻는 걸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플롯 형식 값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쉽게 제공하지를 않는 편입니다. 물론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이 범위를 갖는 임의의 값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건 0.5 이상 3 미만의 값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세팅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은 0에서 1에다가 곱하기 2.5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0 이상 1 미만에서 0 이상 2.5 미만의 임의의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0.5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제 원래 0이었으면 0.5가 될 거고 원래 2.5였으면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덧셈을 최종적으로 하면 0.5 이상 3 미만의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2.5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3 빼기 0.5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맥시멈 빼기 미니멈 해서 그 일종의 범위의 너비 같은 느낌이죠. 너비를 곱하고 거기다가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하는 미니멈 값을 더하도록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음 학기 때 C 수업에서 주사위 굴린다든가 할 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인 표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엔터키를 치는 시점에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섞을지를요. 그리고 그때 정해둔 그대로 활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대기 상태인 동안이요. 그래서 매번 엔터키 칠 때마다 어쩔 때는 0.5초, 어떨 때는 1초 이런 식으로 매번 바뀌긴 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걸 이번에는 몇 초 동안 기다릴 거냐를 지금 정해놓고 스타트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치는 시점에 이런 데이터 흐름들을 일단 발생시켜 놓고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꿉니다. 일단은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번 프레임에는 다른 부분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 상태로 이번 하루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 프레임에는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호출될 건데 그때는 스테이트가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짜로 스킵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코드는 조금 어려우니까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그림들의 위치를 주사위로 굴려갖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3 그림 위에 4 그림 있고 5 그림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3 그림 위에 4 그림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 사용자 눈에는 3 그림이 아예 안 보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위치를 주사위 굴려갖고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전에 내가 뽑았던 위치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 둘이 혹시나 겹치냐 그렇지 않냐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겹친다면 다시 뽑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수업에서는 안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 로또 번호를 F5 누를 때마다 예를 들면 엔터키 칠 때마다 새로운 로또 번호 6글자리 숫자를 던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칩시다. 우리 대한민국 로또 같은 경우는 1 이상 45 이하의 임의의 숫자 6개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겹치지 않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어차피 OMR 카드 쓰니까. 여러분 아직 로또 못 사죠? 그러고 보니까. 살 수 있습니까?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몇 번 사봤는데 5등 이상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1등 맞췄다, 전 이미 여기 없었을 거예요. 코인판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더 큰 물에서 놀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그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일단은 0번째 숫자는 그냥 자유롭게 주사위 굴려서 뽑아요. 1번째 숫자도 주사위 굴려서 뽑아요. 그 다음에 0번째 숫자랑 방금 뽑은 1번째 숫자랑 똑같은 날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그냥 다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분의 1의 확률로 겹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다시 굴려도 해볼 만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해봤으면 2%가 얼마나 혜자 확률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은 뭐 가끔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겹치지 않는 숫자 6개를 뽑을 수 있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겹친다면 다시 뽑는다와 같은 느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Y문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겹치지 않는 새로운 위치가 결정될 때마다 이 그림은 여기야 와 같이 무브 오브젝트로 호출하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할 거냐를 상태 전환을 선택적으로 조건에 맞을 때만 발생시키기 위한 분기 흐름이 그 뒤에 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시점을 미리 정해둔 몇 시까지 섞으면 되는 거야. 엔드 타임에 지금 담아놨거든요. 그 숫자랑 타임 엔드네요. 미안해요. 아무튼 끝내야 되는 시간이랑 그 시각이랑 현재 시각이랑 비교를 해서 이젠 다 한 것 같아 하면 역시나 제목을 바꾸고 그다음에 3을 눌러주세요 라고 보여주는 출제 상태는 1.0초 동안 진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초 동안 출제 상태 하면 되는 거다. 최대 1.0초 동안 그 중요한 데이터를 일단 담아놓고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테이트로 전환되기 위한 할당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했다면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물을 대신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태 전환이 발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일단 게임은 끝납니다. 그걸 잘 눌렀냐 잘 누르지 않았냐에 따라서 보여줄 메시지랑 네모를 무슨 색으로 칠할 건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무튼 끝나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3초 동안 이제 결과를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그거 적어두고 스테이트는 3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다면 무조건 스테이트는 3이 될 것이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되죠.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정해둔 시간, 이 경과되면 시간 초과입니다. 빨간색으로 바꾸고 역시나 3초 동안 보여줘야 된다 세팅하고 스테이트를 3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사용자는 열심히 마우스를 조작하고 있을 것이고 아직은 클릭을 안 했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리 정해둔 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엔터키 입력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미리 세팅해둔 그 색깔 네모 있는 그대로 그 타이틀 그대로 미리 정해둔 시간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면 됩니다. 3초 지났네 하면 이제 다시 시작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데이터 흐름들을 발생시키면 돼요. 그래서 set 타이틀, 리칼러 오브젝트 다시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1, 2, 3, 4, 5 그림 다시 가려줘야겠죠.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0, 엔터 해서 할당문 실행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 if문의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보시면 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다음에 아, 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임이구나 납득을 했어요. 납득을 해놓고 이제 코드를 보니까 저 각각의 스테이트, 각각의 상태일 때 구체적으로 사람은 되게 바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은 되게 단순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일은 서로 다르긴 해요. 그래서 코드를 다 따로 짜야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때 당장 해야 되는 일, 예를 들면 어떤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뭘 눌렀냐, 마우스 어딜 가리키고 있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계만 보면 됩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시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가 엔터키 치는 것만 하염없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것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계만 보면 되고요. 맨 위에가 그거였죠. 맨 위에 시작 상태일 때는 그냥 대놓고 엔터키 칠 때만 일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60분의 1초 동안 허송세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도 그걸 원할 테니까요. 엔터키 치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하고 심호흡 한 다음에 엔터키 칠 테니까요. 우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반영돼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떤 상태의 경우에는 상태 전환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긴 한데 또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는 위치에 각각의 그림들을 배치하기 위해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작은 목표들을 뭐 차근차근 도전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전반적인 실행 흐름 마치 순차와 유사한 느낌의 각각의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게임의 한 라운드를 진행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품은 하나랑 새로운 이름 하나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어쩔 때는 0을 어쩔 때는 1을 선택적으로 담기 위한 할당문들만 적당히 추가해 둠으로써 우리가 간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테이트 개념 내지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갖는 가장 강력한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가 다음 학기 때 우리 쓰게 될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 우리가 작성해 놓은 C 코드를 알아먹는 또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도 전부 다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만든 친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도 아, 나 이제 문장을 이해해야 돼. 지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지? 그게 만약 if다 라면 아, 나는 이제 if문을 읽기 시작해야 돼 와 같이 지금 앞에 있는 글자들 보고 이걸 뭐 해야 되는구나. if 그러면 다음 if문을 해석하기 상태에 돌입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if문을 해석하기 상태에 돌입했다면 if 키워드가 확실히 있었다는 거고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수식 하나를 받아 먹는 겁니다. 조건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true로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덧셈식, 곱셈식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수식 하나를 해석한다에 해당하는 상태로 또 전환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하나 해석이 다 끝났다.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콜론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콜론이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돼 끝에. 콜론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엔터키를 읽든가 등등 해서 그 if 부분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에 elif라든가 else라든가 혹시나 있다면 걔네들을 받아먹기 위한 상태로 전환되고 등등등.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체적으로 인터랙티브를 놓고 봅시다. 인터랙티브에서 마지막 엔터를 쳤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얼마든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표현해 놨고 그 목표대로 동작하도록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안에 엄청 커다란 분기 흐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항상 동등한 느낌으로 잘 해석되거나 에러 메시지 꺼지라고 말하거나 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써보시면 편하면서도 강력하다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본론 내용이 끝이 납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쓴 거죠. 일단은 제 목표대로 쓴 셈이고 일단은 요걸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얘는 이제 오늘 본론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오늘 저 예시 만드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쿨하게 스킵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설명을 늘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 시간 동안 이제 목표 아직 못 정한 친구들은 목표 정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정하시면 돼요. 목표 정했다는 친구들은 내 GUI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기 버전의 목표는 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부분만 일단 구성을 해서 일단 F5 누르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장애물이 다가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갖고 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칩시다. 그런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원래대로라면 장애물이 랜덤하게 다가오고 내가 3번 이상 부딪힐 때까지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그걸 가지고 점수로 경쟁을 하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초기 버전은 일단은 장애물은 뭐 2개 내지 3개 정도만 내가 미리 정해둔 그 위치에 일단 세워두고 그다음에 내 캐릭터 뭐 파란색 네모 등등으로 해서 세워두고 그렇게 일단 F5 누르면 장애물 3개가 그냥 일렬로 등속으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그래서 스페이스바 안 눌렀을 때 뒤지지 않나 확인해보고 그다음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잘 점프하나 분명히 지금 눈에 보기에는 잘 피했는데 괜히 부딪힌 걸로 지금 판정을 내리진 않나 같은 것들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구성하는 게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뭐 엔터키를 누르시면 시작합니다. 뭐 이제까지 최고 점수는 얼마입니다. 그런 이 게임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앞이라든가 뒤에 우리가 다뤄야 될 만한 것들은 그렇게 구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초기 버전에서는.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을 여러 상태로 나눠서 다루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미리 나눠두는 걸 추천하기는 해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초기 버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동등한 요소, 뭐 별이든 장애물이든 등등을 여러 개를 다뤄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일단은 뭐 3개 정도만 내가 그냥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다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래는 주사위 굴린다 하더라도 뭐 매번 F5 누를 때마다 매번 내가 테스트할 때마다 매번 다른 장애물 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초기 버전은 항상 똑같은 장애물이 똑같은 순서대로 오도록 일단 만들어 보면 더 나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군요 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필수적인 요소들 내 캐릭터 그림 투명한 이 어린 왕자 상자도 아니고 무슨 뭐 내 캐릭터 어딘지 모르면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은 적당히 추가해 가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면서 초기 버전을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지금 장애물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게임 만들 건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 초기 버전에서는 어느 선까지 만들어 보는 게 좋을까요? 제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어디까지일까요? 가 감이 잘 안 온다면 그때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43분인데 13시 55분까지는 갖고 그 뒤에 여러분 질문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은 대충 끝났는데 일단 다음 주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위주로 마련해 볼게요. 일단 과제 넘버 4는 아마도 방학 숙제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번 주에 출제를 못하면 14주째 출제하면 여러분 미적 점수가 간당간당해지니까 일단 만들기는 하는데 없는 셈 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듭니다.